광희 할아버님의 오대손으로 남원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무예에 관심을 가지며 자랐다. 고을에 힘 꽤나 쓴다 하는 어른들보다 힘이 장사였던 터라 신분을 떠나 감히 덤비는 이들이 없었다. 고위 관료들의 자손이나 가족들만이 입대할 수 있는 충순위에서 복무하였고 27이 되던 해 발군의 기량을 분출하며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으로 임명되어 주상 전하를 호위하며 도성을 지켰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외국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활약으로 전란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조정은 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집안 어른이신 황윤길 당숙부님께서 통신정사로 임명되시어 직접 당숙부님의 호위를 맡게 되었다. 외에 도착하자 그곳의 무인들은 우리의 길을 누르기 위해 통신사 행례를 막으며 관역을 세워놓고는 활 시위를 당겨 보란듯이 쏘아 맞췄다. 하지만 난 그들의 관역 옆에 더 작은 관역을 세우고 심호흡할 것도 없이 단번에 명중시킨 다음 때마침 날아가는 새 2마리를 연속으로 맞춰 떨어뜨렸다. 실력으로 화답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무례함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고을을 거쳐갈 때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무례함은 계속되어 여정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었다. 하물며 외의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무례함과 거만함이 오만방자하여 그를 만나기 위해 반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긴 시간 동안 낯선 땅에서 그들을 살펴본 바 백성들은 순종적이고 기백이 없어 보였지만 무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저마다의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고 살기를 숨기지 않으며 피냄새가 멈추지 않는 것 같았다. 전쟁이 사라진 이 땅이 평화로워진다면 그들이 있을 곳은 없어 보였다. 만약 그들의 칼날이 바다 건너를 향한다면 필히 예사롭지 않을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나의 예감이 틀리길 빌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호위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이 길었던 여정의 결말은 참담했다. 황윤길 당숙부님과 김성일 부사는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당숙부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침략해 올 것이라 말했지만 김성일 부사는 이 말에 반대하였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 이권 다툼을 하기 바빴고 주상 전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김성일 부사의 말을 들어주며 침략에 대비할 것을 소홀히 하셨다.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전라도 동복현의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비록 지방 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긴 하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통신사의 여정을 통해 외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기에 매일 공무를 마친 뒤에는 무예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궁술에 매진했다. 대비는 했었지만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외적들은 대군을 이끌고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며 경상도를 집어삼켰다. 그 후로도 상륙하는 왜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경상도를 지나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을 공격했고 호남의 군사들은 적과 맹렬히 싸웠지만 적이 쏘아대는 조총에 고전하며 전부 패하여 자신들의 고을로 돌아가니 민심은 갈수록 흉흉하였고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듯 전부 불안해하였다. 오직 광주 목사 권율만이 군사를 수습하고 주변에 경문을 보내 방어 계획을 전했기에 난 동복현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따라 적의 침입을 대비했다. 주상 전하께서 계신 한성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자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호남의 병사들과 퇴각해온 경상도, 충청도의 병사를 끌어모아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방어하기 위해 진군했다. 근황병이라는 명칭만 있어 보였지 대열은 흐트러지고 군의 기강은 산만했다. 너무도 불안한 형세였지만 미천한 나로서는 손 써볼 도리가 없었다. 지휘관 이광은 신중한 전략으로 맞서자는 권율의 주장을 무시하고 소수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도리어 적의 난사에 참패를 당하며 용인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작 현감에 불과했던 나는 군사 작전에는 참여도 못했을 뿐더러 하물며 전투에 제대로 임하지도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동복현의 유능한 용사들과 함께 전주로 퇴각하여 부대를 정비하며 호남을 지키기 위해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왜군의 명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전라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한성에서 남하하여 금산에 집결했다. 적장은 침략해온 외장들 중 가장 위명 높은 인물이었지만 이미 목숨 바쳐 싸울 각오를 했기에 적장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았다. 정담, 이봉남, 황박과 함께 웅치고개로 가 방어진을 펼쳤으나 남원으로 적이 침투한다는 보고를 받아 이광의 명으로 우리는 남원으로 이동했다. 금산에 있던 적의 부대는 웅치를 넘어 전주를 공격하려 했다.
정담, 이봉남, 황박이 맞서 싸워 적을 저지했지만 후퇴한 적병들은 새벽이 되자 병력을 총동원하여 고개를 포위하여 올라왔고 총포 소리가 우레처럼 쏟아졌다. 웅치의 용사들은 분투했지만 방어선이 차례대로 무너지며 퇴각하고야 말았다. 정담은 목숨 다해 자리를 사수했지만 왜군은 웅치를 넘어 전주를 향해 갔다. 난 웅치가 뚫렸다는 급보를 받고 즉시 동복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주로 쉬지 않고 달려갔다. 그때 안덕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적병을 발견했고 군사들을 부추겨 그대로 적진을 급습했다. 공격을 대비하지 못한 왜군을 쓸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들을 향해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을 사살했다. 웅치를 향한 적은 격파하였지만 적장 고바야카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쉴 틈도 없이 권율이 방어하는 이치고개로 향했다. 그는 나와 동복의 용사들을 독려했고 왜군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이치고개의 자리를 잡아 그들을 기다렸다. 고바야카와의 본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온 산천이 총포 소리에 휩싸였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나무를 방패 삼아 총탄을 막아내고 수시로 옮겨다니며 놈들에게 활을 쏘니 백발백중하여 맞아 죽지 않는 적이 없었다. 적의 총탄에 부상을 입었지만 놈들을 쏘아 죽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종일 쉬지 않으며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쌓이고 피가 넘쳐 흘러 온 산천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웅치와 이치를 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고바야카와군은 금산에서 물러났다. 난 권율의 휘하에 편입되어 수원의 독성산성으로 들어간 뒤 그의 명령으로 전라병사 선거위와 함께 별동대로 차출되어 산성을 포위하려는 왜군에 여러 번 기습을 걸며 침투한 적을 쓸어버렸다. 우리의 맹공에 당황한 적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퇴각했고 그들을 추격하며 경기도 일대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공적으로 충청도 조방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왜군의 집결을 방해하기 위해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안성으로 들어갔다. 죽주산성에 머물던 적장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칠본 창중 한 사람으로 뛰어난 무용의 소유자라 들었다. 우리의 병력이 약세이기에 굳이 그런 자와 정면으로부터 전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었다. 정예병을 차출하여 외곽을 감시하는 적의 순찰병과 각지에서 몰려드는 연락병을 사살하고 산성으로 들어가는 보급을 수탈하기를 반복했다. 미세하지만 차츰 적의 전력을 갉아먹자 이에 견디지 못한 적장 마사노리는 본대를 이끌고 안성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안광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계획 범위 안에 있던 일일 뿐 요차마다 매복한 군사들이 적의 진군을 방해했고 적이 이동을 멈추고 쉬려 할 때면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기습하여 혼을 쏙 빼놓으니 적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우린 그 사이에 비어있는 죽주산성을 탈환하고 인근에 흩어진 왜군을 모조리 척살한 뒤 필요한 수비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적장 마사노리를 향해 내달렸다. 마침 나의 병사들에게 시달려 신음하던 마사노리의 군대를 발견했다. 적의 진영은 매복과 기습에 대비하느라 후방에서 지원군이 아닌 우리가 올 것은 상상도 못한 듯 방비가 느슨했다.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기 전에 쏜살같이 적의 후미를 타격했다. 뒤쪽에서 요란한 병장기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오자 선두의 행렬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앞과 옆 여기저기서 우리의 별동대가 적을 압박했다. 사방이 포위된 채 분해되던 적장 마사노리는 낯빛이 사색이 되어 혈로를 찾아 달아나기 위해 두 눈이 요동치고 있었다. 전의를 잃고 공황에 빠져 허우적대는 외놈들을 마치 종이장처럼 베어냈고 산계하여 도망치는 놈들의 등에는 무수한 화살이 날아들었다. 적장 마사노리는 꽁지 빠지듯 달아났고 난 놈의 목을 치기 위해 쉬지 않고 놈의 뒤를 쫓았다. 동복현에서부터 함께한 나의 정예병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일기당천이라 안성에서 상주까지 마사노리를 추격하며 조우하던 왜군을 전부 처단하고 진지를 박살내었지만 나의 화살은 끝끝내 마사노리의 숨통을 끊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로 인해 안성과 이천을 비롯하여 충청도 인근의 왜군을 박멸했고 한성을 점거한 적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 결국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남해안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명의 개입으로 그들을 순순히 놓아주라는 명이 있었지만 행여 놈들이 백성들에게 손찌검을 못하도록 그들을 추격하며 경계에 만전을 다했다. 퇴각하던 왜군이 어느 순간 진로를 바꾸더니
모조리 다 진주로 방향을 틀었다. 상주에 머물던 창의사 김천일과 결의를 다지며 함께하던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최대의 격전지가 될 진주로 향했다. 이 순간 적의 대군 앞에서 각자 다른 생각이 잠식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 더 높았지만 명예의 군대는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적을 추격하지 않았다. 수많은 전장을 함께 싸웠던 도원수 권율은 의령에서 진군을 멈췄고 전라병사 선거인은 진주성의 수비보다 야전에서 적을 기습하기 위해 진주성을 나왔다. 곽재우 역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병사들을 물렸다. 창의사 김천일만은 적이 강하다고 물러나면 의병을 일으킨 결의가 무색해진다며 위험을 선보였고 경상 우병사 최경회, 김해부사 이종인과 더불어 수많은 의병장들이 몰려왔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다. 각자 도의와 실리 사이에서 상황을 판단했을 것이며 그 누구 하나 가볍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충청병사였던 난 굳이 진주성 방어에 힘쓸 필요가 없었지만 김천일과의 약속과 진주에 모여들은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진주의 백성들은 나를 보자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진주성에 남겨진 모든 이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성 앞에 모여든 놈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적의 공격은 밤낮 없이 계속되어 해자는 메꿔지고 토성을 쌓으며 대항해왔다. 수많은 공성병기가 성벽을 에워싸 공격했고 적병들은 쉬지 않고 성벽을 두드려댔다. 화전이 날아와 성 안의 가옥이 불에 타고 매캐한 연기가 눈앞을 가렸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와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시야가 어두워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걸치고 있던 갑옷은 무거웠고 8일간 계속된 전투에 온 전신이 떨려왔다.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해 손마디가 터져나가도록 발시위를 당겼다. 무거웠다. 진주성의 모두가 나를 의지했고 어깨가 무거웠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을 벗어나 함께한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를 살리고 싶었다. 그저 함께 웃으며 서로를 마주하고 싶었다. 마치 아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마냥 얼굴이 구겨져 울부짖는 동복의 용사들이 보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절규가 귓가에 들리더니 어렴풋이 작아지고 있었다. 함께 웃으며 서로를 마주하고 싶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그저 진주성의 모두를 살리고 싶었다.